대한민국은 누가 건국했지? 한국어로 묻자 나이지리아 파견 군사관인 김정일이 건국하였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던 챗 GPT 3.5. 어제 출시된 발전된 버전 챗 GPT 4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임시정부가 수립되어 이승만이 첫 대통령으로 취임하였습니다. 새로 나온 챗 GPT 4는 한국어를 비롯해 26개 언어와 해당 언어들로 된 정보의 학습량을 늘렸습니다. 3.5 버전보다 기억력이 8배 향상됐으며 사실을 말할 확률은 40% 상승해 3.5는 낙방했던 미국 통합변호사 시험에서 상위 10%에 드는 성적을 올렸다고 개발사 오픈 AI는 밝혔습니다. 말로만 채팅이 가능했던 3.5와 달리 이미지에 반응하고 대화하는 기능이 추가된 점이 눈에 띕니다. 여전히 한계도 존재합니다. 제가 최근까지의 정보를 기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프랑스가 우승했습니다. 2021년 9월 이후의 정보는 아직 학습되지 않아 불충분한 정보로 거짓말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그래도 적절한 대답을 내놓는 능력은 한층 향상됐다는 평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잘하는 일을 알고 그 일을 시키면 굉장히 잘하는데 다른 일 시키면 실수도 하고 그 정도 수준으로 저희도 바라보고 쓰고 있어서. 챗 GPT 4는 매달 $20를 내야 쓸 수 있는 유료 버전입니다. GPT 4 출시와 같은 날 구글도 이메일 같은 글을 써주는 AI를 공개하며 생성형 AI 경쟁에 가세했습니다. 올해가 미래 검색 시장의 승자를 결정할 초거대 AI 경쟁의 원년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SBS 권애리입니다. 인공지능 챗 GPT 새로운 버전이 어제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뉴스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세계적으로 이목을 끌었던 챗 GPT 직접 써보신 분도 있고 이야기만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챗 GPT는 사람과 그럴듯한 대화가 가능한 초거대 인공지능으로 누구나 온라인에서 쉽게 써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친절한 경제에서도 한 달 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지난해 11월에 출시돼서 이렇게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챗 GPT는 정확히 말해서 버전 3.5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부터 1, 2 이런 예전 버전들이 있었고요. 그때는 그렇게까지 사람과 대화가 자연스럽게 되지 않아서 보통 사람들의 이목은 크게 끌지 못하다가 어제 출시된 4가 나오기 전에 다소 시범적으로 내놔봤던 3.5가 큰 화제가 됐던 겁니다. 3.5도 놀라웠는데 본격적으로 내놓겠다는 4는 어떤 수준일까 기대가 컸는데요. 어제 베일을 벗었습니다. 그럼 이전 버전이랑 좀 많이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네, 사실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일반 사용자들이 직접 체험하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채팅으로만 대화했던 3.5까지와는 달리 4는 사진이나 그림 같은 이미지를 보고도 반응하면서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능력은 아직 일반 사용자에게는 닫아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3.5보다 똑똑해졌다는 느낌은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영어가 아니라 우리말로 물어봤을 때 차이가 확연해졌습니다. 영어 외의 언어 정보는 매우 빈약했던 3.5까지와는 달리 한국어를 비롯한 26개 언어로 대화를 훨씬 더 잘합니다. 3.5에게 대한민국은 누가 건국했지? 물어봤더니 김정일이라고 답했다는 거 여기서 보여드린 적 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4에게 해봤더니 이번엔 정확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한국어 정보를 그 사이에 훨씬 더 많이 정확하게 학습했던 겁니다. 3.5보다 기억력이 8배 정도 좋아졌고요. 사실을 답할 가능성도 40% 정도 더 커졌다는 게 개발사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3.5가 떨어졌던 미국 변호사 시험에 4는 붙었을 뿐만 아니라 상위 10% 안에 드는 성적을 냈다고 개발사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챗 GPT의 학습 정보가 2021년 9월까지에 머물러 있는 건 3.5나 4나 똑같습니다. 우리 야구 대표팀이 WC에서 어떤 성적을 냈냐 물어봤더니 실시간 데이터는 제공할 수 없다면서 뉴스를 보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번 버전이 3.5만큼 화제성을 띠긴 좀 어려워 보이는 게요. 유료입니다. 한 달에 우리 돈으로 26,000원을 내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챗 GPT를 활용한 다른 프로그램들을 통해서는 곧 무료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검색 엔진 빙의 챗봇, 빙챗의 4가 쓰입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에서 접할 수 있는 아수겁이란 우리말 챗봇도 챗 GPT를 활용하는데요. 아직은 아니지만 이런 앱들을 통해서도 곧 사회 수준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지금은 돈을 내야지 네, 버전사를 그렇습니다. 이용할 수 있나 봐요. 그러면 권 기자는 돈 내고 지금 다 해보신 네, 거죠? 저는 유료 가입했습니다. 야, 기사를 위해서 또 이렇게 개인적인 네. 투자까지 하시고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렇게 네. 인공지능이 계속 개발하면은 이제 네.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게 네. 인공지능이 인간의 어느 정도 수준까지를 대체할까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네, 이제 좀 그렇습니다. 대중화되면서 이 논의에 대해서 오히려 쓰임새가 또 명확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미국의 석학인 언어학자인 노암 네. 촘스키가 얼마 전 뉴욕타임스에 쓴 글이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요. 인공지능은 지금 스타일로는 앞으로도 언제까지나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단계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챗 GPT가 하는 말은 깜짝 놀랄 만큼 자연스럽게 들리긴 하지만 결국 방대한 양의 넣어준 데이터 중에서 가장 확률 높은 답을 내놓을 뿐이라는 겁니다. 아주 적은 정보만 가지고도 스스로 판단도 하고 반대도 하는 게 사람 지성의 핵심인데 지금의 인공지능 스타일로는 앞으로도 어떤 판단도 할 수 없다. 그저 가장 확률이 높은 답을 찾아서 사람과 진짜 대화하는 느낌으로 내놓는다는 거죠. 질문자가 주는 질문의 수준과 입력하는 정보가 챗 GPT가 대답하는 수준을 결정해서요. 결국 또 쓰는 사람의 문제가 됩니다. 이미 기업들이 AI 카피라이터, AI 프로그래머를 고용하기 시작했지만요. 이게 사람을 대체한다기보다는 사람의 일손과 시간을 덜어줘서 사람은 더 수준 높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인 거다. 현재로서는 가장 발달한 도구 정도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발전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회사도 사실 이 챗GPT를 인턴으로 뽑아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왜 인턴이냐면 딱 어떻게 보면 인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잘하는 일을 알고 그 일을 시키면 굉장히 잘하는데 다른 일 시키면 실수도 하고 이거 뭐야 이런 건데 인턴이면 양해가 되잖아요. 인턴이니까. 그래서 그 정도 수준으로 저희도 바라보고 쓰고 있어서 인력을 완전히 대체할 정도로 지금 한다라고는 보진 않고 있어요. 저희.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